大家好，我是한일老师李先书.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선생님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내용들이 칠판에 써 있는데요. 보시면 중국인들이 항상 마시는 거고요. 몸에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마시면 단점이 있답니다. 너무 화장실에 많이 가요.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건 바로 중국의 유명한 我是茶, 중국차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항상 早茶一盅一天未丰, 午茶一盅劳动轻松, 晚茶一盅体身趋通 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언제든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마시면 위풍당당해지고요. 점심에 마시면 너무 즐겁고요. 저녁에 마시면 자기 전에 피로가 싹 가시는 차지요. 그럴 만큼 중국 사람들은 차를 너무 좋아하지요. 그럼 이 차는 언제 중국에서 알려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농시에 대해서 아시나요? 신농시는 중국에서 의료와 농사를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 유구가 저술한 다경에 보시면 신농시대부터 기원전 2700년대부터죠. 그때부터 차를 신농시가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신농시가 인간에게 유용한 약재를 찾으려고요. 이산저산 다 돌아다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독초를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초를 해소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어느 날 뭘 씹었더니 그게 바로 해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차를 마시게 됐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차를 씹어 마셨지만 나중에 가공해서 따뜻한 물에 타 마시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발전한 거지요. 실제 지금의 영어로 말하는 티는 중국의 유명한 시아먼 지역의 다이에서 유래될 정도로 중국의 차는 굉장히 전통이 있답니다. 그럼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불발효차는 대표적인 차가 녹차고요. 중국의 70% 이상이 녹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반발효차, 완전 발효, 후발효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마시는 녹차,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보얼차 같은 흑차는 후발효차에 속하지요. 그러면 불발효차하고 후발효차 이렇게 발효 정도에 따라서 차를 나누고 있는데요. 불발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솥에서 덮어내기 때문에 발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색의 탕색을 띠지요. 차를 잔에다 이렇게 해보시면 차가 우러나면서 색깔을 가지게 돼요. 어떤 거는 홍차 같은 경우에는 붉은 색깔로, 근데 녹차 같은 경우에는 녹색깔로. 그랬을 때 가장 녹색을 띠는 차가 불발효차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점점 색이 진해지는 거죠. 반발효는요. 찻잎의 10에서 65% 정도를 발효시킨 차인데요. 대부분 백차나 청차, 청차는 일반적으로 우롱차라고도 해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요 잎이 굉장히 녹색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 그런 색깔로 띄고 있고요. 완전 발효 같은 경우에는 찻잎의 85% 이상을 발효시켜요. 대표적인 차가 홍차지요. 홍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발효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선은 차자에다 딱 잎을 넣으면 붉은색을 딱 띠지요, 찻잎이. 그래서 찻잎은 점점 녹색에서 붉은 색깔로 변하는 그 발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후발효를 보시겠습니다. 후발효는요, 발효가 100% 된 차인데요. 대표적인 차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보얼차가 후발효의 대표적인 차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발효 후에 온전한 시간을 두기 때문에 어느 그동안 또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발효라고 하고요. 보시면 발효가 낮을수록 찬 성질을, 발효가 높을수록 따뜻한 성질을 지닌 차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그렇다면 여러 나라의 차가 있지만 중국은 그 발효의 도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류차, 황차, 헤이차, 홍차, 칭차,白차 이렇게 6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가장 녹색을 띠는 게 뭐예요? 그렇죠. 녹차입니다. 가장 검정색과 이런 가장 탁한 색을 띠는 거예요. 그렇죠. 흑차가 바로 발효도가 높은 그리고 발효도가 낮은 그런 차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70% 이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자, 어떤 차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렇죠. 불발효차. 발효도가 가장 낮고요. 녹색을 띠고 있고요. 자, 향기롭고 맑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 좋아요? 봄, 여름.
네, 마시면 좋은 차고요. 효과를 보겠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어디에 효과가 있다?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차가 서호용정차라든지 병라춘 차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차입니다. 그 다음 백차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발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발효 중에서도 조금 더 아주 조금만 발효된 차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경발효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찻잎을 따서 흰 털이 뽀송뽀송한 차를 보시면 그거는 백차라고 보시면 돼요. 찬물은 연한 색깔을 띠며 향이 굉장히 맑죠. 비타민 A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언제 마시면 된다? 그렇죠. 약간 열이 났을 때. 마신다 그러면 해열 기능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백호 은침이지요. 다음은 청차 보실게요. 청차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롱차. 그렇죠. 여러분 역시 똑똑해요. 자, 이 청차는 반발효차에 속해요. 녹차와 홍차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녹차의 산뜻함도 가지고 있고 홍차의 깊은 맛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좋아요? 오, 다이어트. Exactly. 正好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지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청차를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영국의 왕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홍차를 사랑한대요. 중국 홍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대표적인 김은홍차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없어서 못 가지고 가지요. 일반적으로 카페인 성분이 많긴 하지만 풍미가 굉장히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마시면 너무 좋은 차입니다. 황차라고 들어보셨나요? 황차는 후발효차에 속해요. 일반적으로 발효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솥에다가 두면 저온으로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두면 그게 발효가 돼서 황차가 되는데요. 생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차로 군산 은침이 황차 중에 굉장히 유명한 차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흑차는 완전히 발효된 이후에 또 발효가 일어나는 후발효차에 해당하고요. 정말 탕색을 보시면 갈황색이 날 정도로 굉장히 탁한 색깔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색깔과는 대비적으로 굉장히 차를 마시면 감칠맛이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부드럽고 여러분들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항산화 요소도 있는 보이차가 대표적인 차입니다. 그럼 차를 어떻게 마셔야지 얼만큼을 어느 온도로 어느 정도의 물을 양을 넣어야지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2g을 넣어라 3g을 넣어라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2에서 3g 정도를 차잔에다 넣는 게 적당하대요.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가장 기본적인 기준 1g을 제시하겠습니다. 1g으로 했을 경우에 물의 양은 녹차, 우리가 많이 마시는 녹차인데요. 일반 녹차, 자, 티백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일반 녹차 같은 경우에는요. 1g이었을 때 물을 얼마나 넣는다? 75ml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온도는 일반 녹차는 90도에 물로 하면 돼요. 너무 뜨겁게 넣으면 차 향이 너무 깊거나 너무 진해지거나 약간 떫은 맛이 날 수 있대요. 그래서 90도 정도로 일반적인 녹차는 넣으시면 되고요. 우려내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자, 보이차 굉장히 유명하죠. 그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1g에 대해서 40ml 물이 조금 적어졌지요. 자, 온도는요. 보이차는 흑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 온도를 높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탕색이 굉장히 짙고 오래되면 너무 쓴맛이 나니까 짧게 15초 정도 놓으시면 맛있는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외에도 고급 녹차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일반 녹차보다 적게 50ml로 넣으시고요. 물 온도도 조금 낮추세요. 80도로 낮추시고요. 2, 3분 정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차,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장 여기 보세요. 25ml 얼마나 조금 넣어요. 자, 굉장히 엷은 맛이 나기 때문에 100도의 뜨거운 물을 붓고요. 또 우려내는 시간은 10에서 30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우려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차는 누구 입맛에 맞아야 된다? 네네, 워워워. 제 입맛에 맞아야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온도나 시간은 제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는 차를 맞추기 위해서 온도라든지 그램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거 잘 생각하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기준으로 나만의 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중국의 차가요. 대부분 어디서 생산되는지를 보면요. 양쯔강을 기준으로요. 북쪽에 이 위쪽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제일 많이 생산된다? 그래요. 70% 이상 녹차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지요. 그리고 가장 남쪽 보시면은요. 여기 뭐 있어요? 광동, 그 다음에 광시, 윈난 이런 데 보시면 홍차나 우롱차나 우리가 그 유명 모리화차, 그쵸? 화차에 해당되는 자스민 차예요. 이런 차들이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쯔강 기준으로 하류에 보시면 저장, 안회, 후베이 이런 데서는 자 중국차, 흑차 모두 생산이 되고 있어요. 녹차, 홍차, 흑차 모든 종류의 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중국의 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어디다? 양쯔강 남쪽 상류 지역 보시면 윈난이라든지 꾸이조, 그 다음에 스촨 이런 지역에서는 중국 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차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많은 차가 생산이 되는데요. 차가 60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20-30톤은 중국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많이 마시는지 아시겠지요? 자, 그럼 중국에서 그 유명한 많은 차 중에 중국 1982년에 10대 명차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명한 차를 선택했어요. 자, 보시면 대부분 유명한 것들이 녹차들이 많은데요. 서우용장이라든지 황산모봉이라든지 병라춘이라든지 이런 철관음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아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铁观音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 철관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청차 중에서도 일본만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적은 양이 생산이 되고 그 맛은 굉장히 단맛이 나요. 찻잎 자체가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보시면 좀 꼬불꼬불하다. 그럼 이건铁观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맛이 나서 엄마들이나 누구나 그 굉장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청차 중에서도 뭐 다홍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차 중에 중요한 게 타이완에 동징 우롱차가 있어요. 대면을 대표하는 차인데요.铁观音이 조금 철관음이 좀 구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백자 중에 대표적인 차 앞에서 했는데요. 백호 은침이에요.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찻잎이 특징인데요. 보세요. 여기 지금 뾰족뾰족한 거 보이세요? 그래서 백호 은침이라고 부르지요. 그 다음에 황산 은침도 있고요. 자, 이런 차들은 마시면 과연 어디에 좋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마셨을 때 그냥 물처럼만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많이 가겠죠? 그런 차들은 보시면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利尿清新, 利尿强신이라고 불러요. 자, 많이 가는, 화장실 많이 간다. 왜? 이뇨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두 번째는 杀菌 消炎이라고 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消食 除腻. 그래서 니 하면은 기름기가 많은 건데요. 이걸 없애줘요. 그래서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지요. 네 번째 보시면 降压 抗老防衰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디에 좋을까요? 혈압이 높으신 부모님들 추천해 드리세요. 차를 많이 드시면 혈압이 낮아지고 어디에도 좋다? 노화 방지에도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디션 싱나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차를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 자, 정신을 맑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지요. 자, 요즘 많이 걸리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점, 암이에요. 그런 암을抗癌,防癌, 그래서 암 예방에도 차가 굉장히 좋대요. 자, 일곱 번째 보시면 解降平喘이라고 해서 감기 걸렸을 때 엄청 이럴 때 뭐를 마셔야 된다? 그렇죠. 기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좋대요. 자, 여덟 번째 보시면 固车强骨라고 있어요. 자, 어디를 강하게 해준다?
뼈와 치아, 이빨에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마시고 또 이빨도 열심히 닦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9번째 보시겠습니다. 와, 여기 별표 해야겠다. 별표 몇 개? 자, 하나, 둘, 셋, 3개는 해야 됩니다. 뭐예요? 健美, 减肥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좋다? 엄마에도 좋고 나에도 좋고 물론 선생님한테도 좋지요. 차가 어디에 좋다? 다이어트 减美에 좋대요. 차가 굉장히 많이 쓰죠. 보이차, 차, 减美에 좋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차는 어떤 것에 도움이 되냐면 자, 신동 씨가 뭐 때문에 차를 마셨다 그랬어요? 맞았어요. 지혜도 쪼용 이랬어요. 지혜도라는 건 해독작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해독 효과가 있어서 차를 마시게 된 신동 씨를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차는 너무 많은 좋은 효과들, 기능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를 오늘부터 마시자! 오케이! 좋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 보세요. 보세요. 이거 뭐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어떤 차를 마시는 게 좋은가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춘인 화차, 샤인绿茶, 치오인 칭차, 동인 홍차라고 되신 거 보이세요? 자, 여름에는 어떤 차를 마셔야 된다? 우리 화차 배웠습니다. 모리화차, 자스민차 같은 건 봄에 마시면 되는 거고요. 여름에는요, 어떤 차를 마신다? 자, 70% 생산량의 류차를 마시면 되는 거고요. 가을에는요, 보이세요? 칭차. 겨울에는요, 홍차. 사계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를 마신다? 차를 마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를 그냥 컵에다가 물 넣고 훅 마시면 되나요? 차 많이 들어보셨죠? 차에도 예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자따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따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뚜안차즈파 해서 차를 받쳐내는 방법. 그 다음에 펑차즈파 해서 차를 건네는 법. 그 다음에 티엔차즈파 해서 차에 물을 1번 붓고 2번 붓고 3번 붓는 재탕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 다 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칭지에 해서 닭이를 깨끗이 씻는 방법까지 해서 차도를 저희가 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테 제공해드린 자, 동영상을 보시면 차에 관련된 이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 간단하게요. 이거를 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잔에다가 자,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잠깐 볼게요. 자, 우선은 개환의 뚜껑을 덮어가지고요. 반대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뜨거운 물을 부는 거예요. 그럼 찻잔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궈지겠지요. 뜨거워지겠지요. 먼저 중요한 건 찻잔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찻잔의 예열이 끝난 다음 차물을 먼저 버리시고요. 적당한 양의 차를 개환에 넣어요. 이럴 때 몇 그램 넣는다? 2에서 3g 정도 넣는다. 온도는 몇 도로 한다? 녹차 같은 경우? 그렇죠. 90도.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을 따를 때 그냥 저희가 물 붓듯이 콸콸콸콸콸 불면 되나요?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물 붓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봉황 3점두법이라는 걸로 물을 부어요. 이건 뭐냐면 봉황이 이렇게 절을 3번 하는 방식으로 붓는다고 해가지고요. 주전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높게 낮게 위아래로 이렇게 들면서 3번 정도 봉황이 절하듯이 붓는다고 해서 봉황 3점두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찻잔에다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으로 거품을 살살살살 걷어내서 옆으로 살짝 내리시고요. 그 다음 개환의 뚜껑을 덮으세요. 일정 기간 2, 3분 정도, 어떨 땐 10에서 30초 정도, 차마다 조금 다르지만 자, 먼저 했으면 나 먼저 마시나요? 아닙니다. 차를 준비해온 상대방 손님한테 먼저 드리는 게 예의지요. 이렇게 간단히 여기에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차를 마시는 방법, 차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보이세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소냐? 항상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요. 자, 여러분. 차를 마실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침부터 좋다고 꿀꺽꿀꺽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까지 내내 너무 마시면 안 돼요. 자, 어떨 때 마시면 안 된다?
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안 된다. 왜냐면 위와 비장에 너무 부담을 줘서요. 배 아파 라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뜨거운 차를 마시면 안 된다. 진하게 너무 우리면 안 된다. 왜냐면요. 너무 진하면 카페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잠을 못 자겠지요.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린 차는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를 차를 우려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우려내면요. 차 맛이 너무 뜰거나 아니면은 너무 탁해지거나 너무 텁텁하거나 마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주의하셔서 차를 맛있게 마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차에 대해서 계속 배우실 텐데요. 중국에서는 3가지 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4가지 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 유명한 보얼 차 같은 경우는요. 운남성에서 생산된 대엽종의 찻잔을 건조시켜가지고 원료를 발효시킨 산차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납차라고도 불리거든요. 자, 어디에 좋다? 감칠맛이 굉장히 나고요. 탕색이 붉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소개했어요. 그중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마셔볼 차는요. 샤오칭간 전피 보얼이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 안에 이 지금 차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를 저희가 까보면 뭐가 있냐면 자, 귤이 나타날 거예요. 보이차는 일반적으로 차인데요. 우리가 동그랗고 네모나고 이런 차들 큰 것만 봤죠? 이렇게 귤 껍질 안에 차를 이렇게 넣어서 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귤 껍질, 전피 안에 뭐가 있다? 보얼이 있다. 그래서 전피 보얼 차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좋겠어요? 당연히 귤 껍질이 들어갔으니까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희석시키는 작용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살균 소독도 해요. 그 다음 보이차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노화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감기 예방에 이런 2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요즘에 이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 어떤 차가 좋다? 이 전피 보얼 차 잊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이 차를 여러분들이 같이 마셔보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보여주는 차 중에 빠바오 차라고 있어요. 빠바오는 8가지 다양한 종류의 뭐 찻잎 아니면 빙탕 등 건포도, 호두알갱이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차 맛을 내는 차거든요. 일반적으로 중국 소수민족 중에 회족이나 동양족이 전통 음료로 사용을 했어요. 손님이 내일 오시면 딱 이 차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차의 장점, 제가 선택한 장점은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우, 잘 보세요. 얼음 사탕. 물을 부면 불수록 달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을 불 때 긴 주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봉황 3전도 뽑아서 드럼 이렇게 크게 붓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화는 자 해독 작용이 있고요. 구기자는 어지럼증 이런 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산자, 사과 말린 거를 산자라고 하는데요. 자, 식체, 복통, 설사에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뭐 복통에도 좋고 구토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이렇게 좋은 차, 빠바오 차. 특히 뭐가 있다? 단맛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 맛있다. 그래서 빠바오 차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긴 거 어떤가 볼까요? 오, 엄청 다양하죠? 8가지 보이세요? 물론 한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 다음은 철간음차예요. 처음에 제가铁观音청차 중에서 몇 프로만 채취한다? 10%만 채취한 굉장히 귀한 차예요. 엄청 비싸요. 가져가시려면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네, 자, 효능을 보시면 숙취 개선에도 좋고요. 충치 예방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안티에이징에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안티에이징에도 효과가 있네요. 어머, 너무 좋다. 다 좋다. 단점이 있다면 뭐? 비싸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간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마지막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차, 가장 사랑하는 화차 뭐예요? 모리와 차.
자스민 차예요. 심지어 뭐라고 불러요? 신의 선물이라고 부른대요. 자, 당신은 나의 것 사랑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화차 중에서 유명한 차인데요. 대부분 녹차를 조금 덜 말린 거에다가 그 자스민의 그 꽃봉오리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향기를 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모리와차 하면 자스민차 하면 딱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죠? 네, 실제로 그 차는 향기도 좋지만 초조함이나 이런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노화 억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성인병 개선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향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노화 방지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다. 그리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 자, 그런 분들한테 좋은 차예요. 자, 중국의 차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많은 차들,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비싼 차부터 싼 차부터 좋은 차부터 맛있는 차부터 다양하게 알아봤지요. 자, 차를 물에 마시기도 하지만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녹차를 해서 간식으로 만들어 먹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케이크에 녹차, 이런 케이크를 넣어가지고 이런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중국의 유명한 차 광고 중에 빙홍차, 제가 중국 여름에 가면 맨날 사실 사철 이것만 들고 마셔요. 약간 홍차인데요. 빙홍 해가지고 약간 단맛이 굉장히 나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로 굉장히 차가 중국에서 대중화되고 있고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중국 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중국 조금은 이해하는 계기가 됐나요? 네, 중국차 너무 맛있고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드셔보세요. 또디알허. 자, 여기서 중국차 수업에 관해서 마치겠습니다. 大家,谢谢,再见.